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편다송 아나운서가 건강검진을 갔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검진 하면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은 글쎄요 좀 칙칙할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위기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면 항상 이분이 왔었죠. 근데 복귀해 보면 지난 2주 동안 이분이 월요일날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주 앞바다에서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빨리 픽업 시켰습니다. 어젯밤 8시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었다고 하는데 월요일의 남자 전래훈 지점장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젯밤에 괜찮았습니까? 네, 금방 제주도에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자, 지점장님 지난 네. 2주 사이에 네. 그러니까 보름 어간 사이에 글쎄 조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도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네.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태는 아주 좋은 사태입니다. 음. 예, 그 지난 2주 동안 뭐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예, 그리고 특히 뭐 미국, 한국, 네. 뭐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시장이 대다수가 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번 주부터가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화수에 또 FOMC가 있고, FOMC에서 뭐 금리 인하, 뭐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시장은 약간 75bp, 그러니까 3회 인하까지도 약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또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고용에 대한 얘기를 안 좋게 하면 안 좋게 할수록 시장은 더 좋을 거다라고 역으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 뉴스가 계속 굿 뉴스가 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상 최고가를 가니까 기분은 너무 좋은데 네. 또 어느 시점에 쉬어갈지 아니면 뭐 쉼이 없이 계속 달리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정도 올랐으면 한번 가격 조정 약간의 아주 귀여운 정도 수준의 가격 조정은 한번 또 줘야 진입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또 진입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9월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진짜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뭐 밥보다 투자 하나 이번 주 내내 목요일까지 한국 시간이죠. 쭉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께서 그동안 소개해주신 기업들 오신다 그래갖고 쭉 리뷰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소개해준 녹차, 말차 제조기업, 일본의 이토엔 네.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올랐고 특히 브로드컴 있잖아요. 이거 실적 공개하고 대략 한 20% 이상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그때 소개할 때도 이토엔 뭐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일본 기업들도 사실 소개할 땐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다 주가 흐름이 좋았고 지난주에 이토엔 지지난주죠. 예, 그때 제가 오타니 보여드리면서 오타니가 모델이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서 뭐 깨알 같은 얘기지만 제주도 갔다가 편의점에 또 이토엔의 오이오차 녹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이제 먹으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라 이런 어떤 주문도 걸고 왔는데 방송하고 나서 여기 나오죠. 그때 제가 25일 날 방송을 하고 그 며칠 뒤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던 포인트가 바로 나왔어요. 말차가 말차 부분에서 매출도 좋았고 오이오차 자체 매출 실적 견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가 기준으로 사실은 6.4%인데 오이오차 주가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움직임이 막 컸던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6.4%나 올랐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움직임이었고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토엔이 어떤 말차의 트렌드라든지 또는 오타니를 기시한 어떤 그 오이오차 녹차 어떤 그런 판매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브로드컴 9월 1일 날 나와서 금요일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쫙 짚어드렸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딱히 나쁠 게 없는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5개의 상위 고객사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새로운 고객사들이 있습니다라는 언급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런 언급이 없다면 약간 실망으로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픈 AI가 가장 큰 고객사로 등장했다라고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1, 2주 만에 거의 25%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의 비교 차트예요.
어느 게 엔비디아예요? 지난 1년 동안. 요 놀랍게도 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이 위에 1년 동안 114% 오른 게 브로드컴의 주가 수익률이고요. 밑에 분홍색 49.3%가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아, 지난 1년 동안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2배 이상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반대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작년에 20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최근에 에이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맞춤형 설계 칩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훨씬 컸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벌써 이제 2배 이상 아웃퍼폼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5년 수익률로 보면 아직 브로드컴이 따라가야 될 룸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이. 그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좋아요, 브로드컴이 좋아요. 둘 중에 뭐 사야 돼요라고 하시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두 개 같이 사셔야죠. 네, 두 개가 영역을 서로 경쟁을 하지만 파이를 같이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같이 담아가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래훈 지점장이 저 여전히 기억해요. 그때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브로드컴이 주가 측면에서 훨씬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제가 몇 번 대응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데요. 이거 AMD는 뭐 잊혀져 가는 겁니까? 잊혀져가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랑 AMD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또 이제 AMD 임직원분들이 보시면 또 뭐 기분 나쁘시거나 혹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와 있는 팩트만 봤을 때 현재 엔비디아의 칩하고 AMD의 칩의 성능 차이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같이 개발을 해서 신규 모델이 나오고 하지만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고급스럽고, 고급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급스럽고 고사양의 칩은 엔비디아 걸 쓰고 있고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가에 일단 엔비디아 거보다는 조금 낮은 성능이지만 좀 구현해야 되겠다. AI 쪽을 데이터 센터를 할 때는 AMD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AMD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빅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더 빠르게 소위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더 구현을 해서 경쟁 업체들을 제쳐야 되는 상황이 미션인데 자꾸 거기에 느린 칩을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자니 그걸 쓰기보다는 차라리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우리한테 맞는 칩을 쓰자라는 쪽으로 오히려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MD가 조금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예, 선호도에서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호도에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근데 또 언젠가 부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요즘에 참 AI 혁명이 진화되면서 상당히 미국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는 그냥 ETF 하나 쭉 사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자, 요새 미국 증시가 핫하다 보니까 새로 유입되는 신규 상장 종목들 있잖아요. 네. IPO 시장 또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 항상 예전에 뭐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네. 늘 보면은 신규 상장주라든지 뭐 스펙 상장주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막 대박 나는 기업들이 막 나오거든요. 지난주 제가 휴가 때도 보니까 막 하루에 뭐 300% 400% 올라가는 기업도 하나 나왔었고요. 미국 주식에서? 네, 제가 갑자기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들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300%? 하루에 300 몇 프로 올랐어요. 코인도 아니고? 네, 코인도 아니고. 네, 근데 갑자기 찾으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휴가 때 퀵하게 봐서.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지금도 약간 시장이 좋은데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데 불안한. 불안한데 또 좋은. 예.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IPO 기업들이 상장이 되면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시장이 뜨겁다는 반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신규 IPO 기업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하고 하거나 추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클라르나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을 했고요. 최근에 Buy Now Pay Later BNP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어퍼몰딩스라는 또 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스퀘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적인 업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조그만 동생 하나가 이제 등장한 것인데 이 기업이 보시다시피 상장한 날 지난주에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40였는데 이미 공모가를 웃돌아서 시작을 해서 30%가 올랐다.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또 CNBC에서 이 기업을 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여기 클라르나가 상장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걸 제가 쭉 듣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짐 크레이머의 주장입니다. 네. 이 기업 가치가 앞으로 23조 정도 이상 갈 것 같고 뭐 성장세도 탄탄하고 재무 구조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나 뭐 서비스 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새로운 어떤 수익 창출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폭등은 했지만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고평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이런 것들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미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분들 정말 요새는 정말 매매를 잘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PB들은 이제 고객분들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거를 사실 쉽게 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밤에 잠 안 주무시고 내 돈으로 이제 소액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은 이런 기업들만 또 찾아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하루에 소액으로 뭐 진짜 10%에서 30%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투자를 하시려는 니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있더라.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의 니즈를 위해서 한번 이런 기업이 있다. 참고하셔라. 라고 찾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혹시 블랙락. 블랙락이 만든 커피 회사가 아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기업이 블랙락 커피 바예요. 뭐 이렇게 헛갈리게 만들었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네.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에요? 블랙락 커피바. 그러니까요. 써 있죠. 블랙락 커피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블랙락이 커피 사업으로 진출했나?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제가 써놨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왜 어이가 없었냐면 여기 보시면 블랙락 커피바가 2008년에 뭐 언제 출발했고 뭐 애리조나주 여기 본사가 있고 서부와 남부 쪽에만 있어요. 동부에는 없어요. 매장이 140개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형 커피 업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뭐랄까 프랜차이즈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상장을 하고 주가가 36%씩 올라가는 게 미국 증시의 힘인 건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더치브로스라는 또 커피 회사가 유명했죠. 그래서 더치브로스가 상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 메이킹이 됐었고 소위 말하는 블루보틀도 네. 그때 막 상장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치브로스도 블루보틀하고 같이 견주면서 스타벅스처럼 또 성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블랙락 커피바가 사실은 진짜 존재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상장을 하니까 36%가 급등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 그만큼 미국 증시가 뜨겁다. 유동성도 많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버블도 껴있는 거는 사실이다. 조심은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보세요. 저조차도 이런 기업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미국 증시에 소위 말하는 돈이 갈 곳들이 이런 쪽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버블에 우리가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실적이 기반되면 더 건전한 버블이 쭉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한편으로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 시장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이런 격언이 있지만 그래도 전래훈 지점장이 쭉 오랜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그래도 버블의 중간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좀 위태로운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테슬라 등등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저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두려워하면서 못 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게 지금 또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또 포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댓글에서도 포모가 올리는 장이 찐 버블장이다. 근데 아직 포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변수가 생긴 건 AI예요. AI 관련된 기업이나 거기 신규 투자나 뭐 지난주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그 실적을 보면서 그 낙수 효과들이 주변 업체로 쫙 퍼지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오라클. 그렇죠. 오라클도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 그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지난주에 뭐 상승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들 몇 개가
울프 스피드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정말 작아요. 이불밖에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페니스톡이라고 하죠. 동전주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 이 기업이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을 정도로 재정이 안 좋아졌었어요. 이 기업이. 근데 그래서 지금도 파산 절차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회생 절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기업이 SiC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소재 제품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 반도체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 지금 그 서학개미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급 네. 정말 나는 뭐 트레이딩을 너무 잘한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야수의 심장한테. 네, 야수와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기업이 회생을 하고 그 SiC라고 하는 제품이 잘 팔리면서 드라마틱하게 다시 제랠리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약간 지금 뭐 아니면 도긴 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죠. 테슬라는 사실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찾자면 딱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뉴스가 나오는 건 뭐 없죠. 미래의 산업을 이제 로봇에 집중적으로 하고 음. 등등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 리스크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보상안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코닝인데 사실 저는 이 코닝이란 기업을 예전부터 보고도 계속 못 샀어요. 조정받음 사야지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코닝이. 야 이거는 아무도 못 사겠다. 네, 이렇게 요 중간에 요때 살짝 한번 쉴 때가 있었는데 좀 더 밀려라 하고 기다렸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코닝이라는 기업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코닝 임직원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코닝 주식을 갖고 자사주를 받으신 분 거를 저희 하나증권으로 옮겨서 이제 옮겨드리는 작업도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나라 아마 코닝 임직원분들도 이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코닝? 코닝은 사실은 애플 때문에 좀 유명해진 기업이고요. 네. 애플에 들어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글래스, 커버 글래스, 애플 워치라든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겉표면에 소위 말하는 글래스를 납품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애플의 어떻게 보면 대표 벤더, 납품 벤더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 코닝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특수 재질의 어떤 그 글래스도 있고 이 코닝이 또 비슷한 얘기지만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센터 그때도 한번 제가 왜 지난주 2주 전에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에 아스테라랩스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죠. 네비우스 그룹 그 두 개 기업도 여러분들 그 2주 사이에 또 사상 최고가 또 갔습니다. 네비우스 그룹. 엄청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하루 이틀 쉬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그 뒤에 코닝까지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센터 멀리 있는 연결을 할 때도 뭐 무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스킴이 있겠지만 보통은 그 안에 선을 자기네들끼리 연결할 때 구리를 많이 써요. 근데 그 구리선이 여러분들 발열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그 소위 말하는 손실도 크고요. 그리고 실제 보내야 될 데이터 양을 생각보다 많이 못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열이 심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뭐 순행식으로 시키네, 그 에어컨으로 시키네, 뭐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을 얘기하지만 차라리 구리선을 쓰지 말고 네. 다른 광통신 광 케이블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면 그게 에너지 효율도 괜찮고 그리고 데이터도 원하는 시간에 가고 또 빠르게 또 송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광통신 케이블을 잘 만들고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만드는 게 이 코닝이에요. 아 그게 코닝이에요? 네. 다 좋은데 그거 비싸잖아요. 주가가 비싸다? 아니요. 그 광통신 섬유 새로운 게 비싸서 못 쓰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지금 점점점 구리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또 가장 크게 트럼프가 관세 50%를 매겼던 게 또 구리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도 없어지고 성능도 별로 좋지 않다면 이제 비슷한 가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데이터 전송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이걸 빨리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제품을 빨리 갖다 쓰자라는 게 지금 현재의 주의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비싸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닝을 여러분들이 야 그거 옛날에 애플에 그 겉에 들어가는 글래스 만든 애들이잖아. 그거 뭐 단가도 얼마 안 되고 돈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다. 코닝이 지금 광 케이블, 광섬유 이걸 가지고 새로운 2차 도약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는 코닝이 조정을 받으면 좀 의미 있게 담아보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아이폰 17 네. 뭐 유저들을 차치하더라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못생겼다 분분 등등. 그래서 저는 이 아이폰 밸류체인의 코딩 뭐지라고 했는데 네. 신섬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지난주에 갑자기 16.9%가 급등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진짜 갖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정말 좀 올라가지. 왜냐하면 요게 박스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진짜 한 6개월? 반년 가까이를 여기서 쉬었거든요. 그러다 진짜 한 번에 다 땡기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역시나 아이온큐는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했어요. M&A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도 진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스타트업 하나 인수를 해서 더 키우겠습니다. 강인구 씨가 방문을 해서 주가가 올랐나요? 전인구. 전인구? 네네. 네. 강인구는 그 갑자기 고객. 아니죠. 그 저기서 나오는 분이죠. 네. 그 뭡니까? 그 우리 영화 배우 하정우 씨가 네. 그 왜 마약 관련된 걸로 이렇게 음. 오해가 되면서 그 황정민 배우를 잡아가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그 주인공 이름이 강인구였죠. 갑자기. 왜냐면 제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그걸 봤거든요. 갑자기 강인구가 나왔네. 예. 아무튼. 아니 그나저나 이 아이온큐는 네. 사실 말씀 주셨으니까 네. 사실 뭐 제가 차트이스트는 아니지만 네. 차트상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차트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다시 완전히 들어올려 갖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이 엠로빈. 예. 엠로빈도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엠로빈이 이게 공매도 어떤 리서치 쪽에 공격을 받아서 이 기업 자체가 뭐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장난을 친 것 같다라는 어떤 지적을 받아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엠로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연결된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광고를 해주는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약간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표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주에게 정말 효율이 높은 광고를 전달하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엠로빈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인가요? 그때 CNBC에 그 아까 나왔던 짐 크레이머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4개 기업 하면서 그때 엠로빈도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조용히 결국은 엠로빈도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상한가 효과를 뚫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호주 쪽의 데이터 센터 쪽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봤고. 네. 근데 이게 차트 이렇게 쭉 보니까 네. 6개 기업 리뷰 갖고 오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 울프 스피드 외에는 다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울프 스피드도 지금 밑에서 보면은 꽤 많이 오른 거예요. 0.4불 뭐 5불에서 하던 게 지금 2불이니까 5배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저 차트를 보면 테슬라부터 코닝, 네. 아이온큐, 빙등, 뭐 앰플로빈까지 네. 다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네. 울프 스피드 아니면 딱히 손이 안 나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례연지점장 기억해 보면 네. 미국 주식 하자라고 해놓고서 한 달 동안 일본 주식 엄청 밀었었잖아요. 그랬죠. 자 태평양 건너 볼까요? 일본도 괜찮았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뭐 역시나 계속 좋았고요. 이거 제가 장표를 다시 한번 일부러 가져왔어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억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익률도 그냥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15일 그때 했던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자, 그 사이에 보시면 주가들이 굉장히 올랐고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언급해드리면서 그때도 이런 기업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애니컬러. 버추얼. 버추얼 유튜버.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미국은 참 이런 게 있다. 요게 정말 오타쿠의 나라가 맞다. 일본. 일본. 네. 여러분들 버추얼 유튜버. 자,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실물 유튜버잖아요. 아닌데. 여기 아닌가? 유튜버는 아니죠. 출연진이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전대훈 지점장이 아니라 갑자기 가상으로 뿅 하면서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그 캐릭터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버추얼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인기가 있어? 라고 할 텐데 일본에서는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기 지난 1년 동안 애니컬러가 아무도 모르셨지만 110%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기업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 나와서 소개를 하겠다. 그 얘기 했었는데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애니컬러 좀 주가 보이십니까? 예,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가 요때인가 뭐 요때 중간에 쉬고 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느냐 10점 몇 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닝 역시나 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예, 그리고 왼쪽에 보고 있는 예, 니토방적, 예, 니토방적 소위 말하는 일본의 일본어 그 기업 이름을 그대로 하면 니토보세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니토방적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그 이유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니토 보세키. 방적. 예, 니토방적 또는 일본 그쪽 말로 예,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요. 니토보세키. 예, 그냥 니토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아까 제가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를 얘기했었잖아요. 이 니토방적도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낙수 효과를 그대로 받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예, 이래서 계속 찾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팔아달라. 엔비디아도 읍소를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있더라. 그게 바로 니토방적인데 예, 보시면 최고급 유리섬유인 티글래스를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의 니토방적입니다. 근데 AI 밸류 체인에 이 그 소위 말하는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 공급을 직접 요청할 정도로 티글래스 품귀가 심해지고 있다. 거의 뭐 히토류급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년 동안 일본 본사 여기를 티글래스 물량 확보해달라고 엔비디아, AMD와 MS 임원들이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자, 그래서 티글래스는 TSMC의 최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기판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 때문에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대만의 타이완 글래스가 이 티글래스를 개발하기 성공했지만 대량 생산을 아직 양산을 못하고 있다. 수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이걸 독점하고 잘 만들고 있던 니토방적의 물량이 더 몰리고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쭈쭈쭈쭈쭈 이런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니토방적이 예,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캐파를 늘리겠습니다를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안 만들래요. 그냥 이거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티글래스가.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됐고 다음 기사, 예, 또 매일경제 박소라 이윤식 기자님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예,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난 8월 5일 날 기사거든요. 고성능 AI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니토방적이 최근에 이쪽에서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고주파와 고열을 견디는 고급 유리 섬유가 필수인데 그 티글래스를 예, 저열 팽창 개수를 가지고 있는 유리 섬유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 소재다. 이거를 이 니토방적이 만들고 있는데 따따따따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물량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빠듯하다. 그래서 2027년, 28년까지 증설을 빠르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뉴스 나오고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니토방적의 또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점. 그러니까 모노폴리는 엄청나게 네. 성장성이나 아니면 시기만 잘 맞으면 주가가 폭증하죠. 근데 이 네. 티글래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일본만 만들어요? 한국은 없어요? 아까도 이제 여기 뒤에 네. 살짝 이제 뭐 나오긴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기자, LG이노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등 여기서도 이제 삼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우리나라 저도 기업 찾아봤는데 뭐 공개가 아직 안 하신 건지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당연히 대회비겠죠.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조차도 알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엔비디아나 MS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와서 한국 이 반도체 이 기업들을 만나고 있었겠죠. 네.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현재 니토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니토방적을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현재 캐파에서 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서 더 팍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니토방적의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라 빨리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공장 땅 파고 지어도 2년 3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27년 28년에 얘기하는 거라 중간에 이
소위 말하는 티글래스의 단가가 올라가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은 기대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Q가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조금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캐파가 빨리 늘어나야 두 배로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그 랠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 2, 3년 정도의 주가의 어떤 그 갭은 기다려볼 만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네. 좀 천천히 보면서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어떤 독점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AI 시대에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좀 흔치 않으니까 네, 희소성이 있다라고 생각 좀 들고 네. 버추 유튜버 애니컬러가 아까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자 이제 애니컬러 두 번째 아까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애니컬러의 실적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매출이 헐. 전년 동기 대비 112%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157%가 1년 만에 늘었고 그리고 넷 프로핏이니까 순이익은 159%가 늘었어요. 순이익이 예. 기가 막히네. 예, 그래서 뭐 여기 옆에 뭐 라이브 스트리밍은 어땠고 커머스는 어땠고 또 이벤트 소울하는 것들은 어땠고 또 월드 투어를 2025년 또 월드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 DJ들 모아서. 근데 이것도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프로모션 뭐 다양한 프로모션들도 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매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랑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 여기 나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커머스 예, 소위 말하는 상업용에서 돈을 뭐 당연하겠죠. 그 버추얼 유튜버 관련되는 뭐 굿즈라든지 그 안에서 다양한 보니까 이걸로 약간 홈쇼핑 그 뭐라고 될까요? 이거 약간 그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퍼레이팅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애니컬러가 참 일본의 독특한 하나의 또 문화에서 나온 하나의 굉장히 좀 신기한 문화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영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요? 우리는 봐야 되나?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물을 더 보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고 캐대언도 물론 뭐 그 캐릭터 자체가 좋아하긴 하지만 일회성 영화니까 네. 그게 뭔가 계속 시리즈로 드라마처럼 미드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면 뭔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나오고 끝나서 뭐 그런 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시잖아요. 축구도 보면은 막 금방 끌어올랐다가 금방 씻고 하고 예, 좋아하는 것도 금방 좋아했다가 다른 거 좋아하시고 하시듯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은 뭐 하나를 좋아하면 꾸준히 계속 좋아하니까 뭐 산리오라든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특징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요런 여러분들 요런 캐릭터들이에요. 버추얼 유튜버들이. 예,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예, 진짜 월드 투어도 다닌다고 합니다. 월드 투어. 예, 근데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서 전년 대비 무려 100%씩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버처 유튜버랑 비슷한 게 태초에 한국에 아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과 홍콩도 한번 볼까요? 예, 조용히 사상 채울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솔직히 중국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저도 예전에 막 중국의 BYD라든지 이런 데 본사를 탐방을 많이 갔었거든요. 네. 뭐 중국의 간장 제조 1인 뭐 해천미업이라든지 중국의 뭐 평안보험 이런 기업들도 제가 원래 본사 해외 주식에 있었으니까 많이 기업을 갔었어서 그때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도 다 봤고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놀랬었어요. 진짜 중국의 잠재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중국 주식 투자는 별개다. 왜냐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약간 좀 중국의 빅테크들을 많이 좀 소위 말해서 단도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 주식은 홍콩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중국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최근 한 두세 달 전부터 중국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씩 중국을 편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보시다시피 조용히 중국도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갔어요. 이게 기억나시죠? 2014년에 후광퉁 이후에 오랜만에 지금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네. 14년, 15년 이후에. 그때 후광퉁이 있었다가 크게 조정받았다가 결국은 그때부터 중국 주식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조용히 다시 갔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중국의 BAT, 소위 말하는 중국의 빅테크 M7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알리바바도 사상초 효과 같고요. 텐센트도 이렇게 사상초 효과 같고, 바이두도 한동안 여기서 쉬고 있다가 지금 한 달 만에 갑자기 갭을 다 메꾸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저희랑 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네. IRP나 ISA 이런 계좌에 중국에 얘기하시네요. 중국 로봇 ETF나 항생테크 ETF, 중국의 휴머노이드 ETF 이런 거 엄청 담으신 분들이 많죠? 많아요. 엄청 그죠? 많죠. 심지어 저도 IRP에다가 중국 휴머노이드라든지 항생테크 ETF를 일부 나던데. 10%씩 편입하고 있어요. 미래. 맞아요. 한 10%, 그러니까 10년, 20년 뒤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네. 연금은. 그래서 저는 이쪽 기술력이 앞으로 진짜 미국하고 비등비등한데 중국계 테크와 미국 테크를 같이 나는 10년, 20년 두고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퇴직연금에 그런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을. 물론 뭐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국이 최근에 또 중국의 SMIC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중심 직접 회로라고 하는 중국의 후공정, 어떻게 보면 반도체 거의 총괄하고 있는 1위 회사거든요. 근데 이 SMIC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2, 3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력을 굉장히 폄하당했어요. 후공정, 사실 반도체에서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가장 뒷단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따라잡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들을 막 몇 배의 연봉을 주고 막 데리고 오고 뭐 기술을 어떻게 뭐 이렇게 슈킹해가지고 막 가져온다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빠르게 좀 격차를 좁혔고 그리고 자꾸 좀 자국 반도체 소위 말하는 국산화를 계속 주창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SMIC는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줘요. 수많은 엄청난 자금을 대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전고점까지 다 온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팜마트는 뭐 이미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었고 드디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검색량이 이제 좀 꺾이고 있어요. 네. 팜마트의 라부부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박스가 검색량이 꺾이니까 바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진입을 해야 될지 뭐 지켜봐야 될지 아직은 검색량 추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이 또 있어요. 중국에서. 여기 보시는 유비테크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센스라든지 호라이즌 로봇 그리고 이노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갈 만한 거 밑에서 좀 괜찮은 게 없느냐. 이런 유비테크라든지 로보센스 같은 것들이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허스아이라든지 허스아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중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ADR이네요. ADR로 상장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상시효가 뚫었고 그리고 긱플러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블랙세서미도 마찬가지고 블랙세서미도 좀 바닥권에 좀 오래 기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하나증권의 저희 또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리해준 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에 아주 보기 편하게 돼 있죠. 라이다 관련된 허시아이라든지 로보센스가 있고 이쪽 관련된 칩, 이런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블랙세섬이라든지 호라이즌이라든지 그리고 로보택시를 직접 하고 있는 위라이드라든지 포니 이것도 제가 한번 지난번 출연했을 때 짧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근데 보면 위라이드는 약간 좀 이 포니랑 위라이드가 서비스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은 광저우, 한쪽은 뭐 상해, 뭐 이런 식으로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까 언급하셨던 중국 휴머노이드 ETF, 뭐 타이거라든지 뭐 코덱스라든지 거기에 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완전히 빌드업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추천하고 싶은 바라봐야 될 기업이 중국, 홍콩 기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말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는데 네. 그래도 영상 한번 짧게 보고 갈게요. 아, 영상? 네,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비테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기업이 만든 산업용 로봇 S2라는 모델이거든요. 저 대역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네. 의심을 하죠, 중국이 하면은요. 근데 자기 몸에 있는 배터리를
자기가 스스로 교체해요, 여러분들. 아, 보이시나요? 손으로 넣어서 뒤에 엄청나다. 예, 배터리를 뺍니다. 그리고 뒤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에 본인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네요. 로봇인데 예, 본인 스스로가 집어넣고 와, 그 밑에 완전히 충전되는 에너자이저네. 예, 충전되는 걸 빼서 자기가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저는 저 관절 팔 기술이 엄청나다 보이는데. 예, 저게 그 감속기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게 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업체가 또 잘 만드는데 아, 중국에서도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저렇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관절. 예. 자, 아직 손가락이 없고 묵직바구나.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 짧게 볼게요. 이렇게 유비테크가 만들고 있는 이 S2라고 하는 여기 나온 이 모델이에요. 예, 저희 하나증권의 예, 또 중국 애널리스트인 백승의 송혜지 연구원이 만드신 5월달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한 100페이지 넘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말 요약해 주세요. 100페이지짜리. 한마디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가진 못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중국 현재 이 기업들 탐방 갔었던 수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정말 위기감이 느껴져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 시장을 또 미국과 저 중국한테 넘겨주는 건가?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핵심만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휴머노이드에 왜 중국이 진심인지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두 갈식으로 네. 유비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 정부에서 육성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람을 인건비를 주면서 써야 되는데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봇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로봇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을 건데 왜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가고 있느냐. 인간에 흡사하게 만들었을 때 인간이 사람을 대체해서 소위 말하는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먼저 지금 활성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027년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저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자 중국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네.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게 상용화를 넘어서 네.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네. 돈빨로 음. 보조금으로 음. 연명하고 있는 건지 음.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음.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네. 주식의 기업을 어렵게 소팅해서 전현점자가 공부해서 샀는데 사실 보니까 자생력이 없다. 중국의 보조금이 전기차를 많이 당해봤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그런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상용화 플러스 자생력 플러스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은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방금 말씀하신 이 기업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없는 기업이 더 많아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자생력이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자국화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죠. 근데 그게 또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은 그렇게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선가 그걸 인수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중국은 그걸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마이너스 나거나 손실 나는 기간을 버티게 해줘요. 그래서 아까 SMIC라는 기업 아까 봤었죠, 반도체. 네. SMIC도 만들어지고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적자인지 제가 흑자인지 한번 더 체크해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걸 돈을 대주면서 버틴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중국도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어떤 걸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느냐. ETF로 투자하는 게 사실 전 맞다고 봐요. ETF로. 네. 그래서 뭐 특정 두 운용사를 뭐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돼 있는 그 서비스하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코덱스에 그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나 또는 타이거 미래에셋의 휴머노이드 ETF가 있고 한국에는요. 해외로 넘어가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또 휴머노이드나 항생테크 ETF들이 뭐 CSOP라든지 또 몇 개 운용사들께 또 있고요. 뭐 미국에도 일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지적을 그대로 반영을 했을 때 저도 어느 특정 한 기업에만 올인하시는 거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예, 중국은 그리고 이 업체들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일부 로봇들만 떼어낸 게 이 정도거든요. 거의 50개가 넘는 업체들이
로봇에 뛰어들고 있어요. 사실 그 밑에 있는 업체들까지 하면 수백 개 수천 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특정 기업을 보지 말고 ETF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비테크가 지금 상장돼 있는 사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유니트리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그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유니트리가 상장됐을 때 같이 상장돼 있는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테크가 시총이 아마 유니트리의 시총이 아마 예상되는 상장 그 밸류가 한 3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비테크가 지금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될 거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퀵하게 봐서. 뭐 이것도 틀리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고요. 근데 아무튼 유비테크가 몇 배 이상 더 큰데 유니트리가 상장됐을 경우에 그 효과로 또 유비테크도 한번 더 랠리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별로 고객사가 가장 많은 건 유비테크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팍스콘이 고객이에요. 아시죠? 예, 아이폰을 만드는 가장 대표 밸류 벤더잖아요. 네. 예, 그리고 무려 임직원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BYD, 중국의 전기차 1위조차도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산업용 로봇에 쓰고 있습니다. 제조할 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잘 보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런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워카 S1 보셨죠? 그게 S2 새로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소비자나 교육용, 물류용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재무 부분이 지금 적자가 우리 백승의 송혜재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영업 적자율이 점점점 축소를 돼갈 거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26년이나 27년쯤에는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기점이 올 거예요. 근데 아시죠? 주가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턴어라운드를 할 때 가장 드라마틱한 랠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바닥권에 있는 유비테크를 계속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자. 예, 근데 당연히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리스크는 클 거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빠졌을 때마다 모으시던지 아니면 ETF로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무섭게 변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휴머노이드나 로봇 산업도요. 예. 아까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언제 턴어라운드 한다고요? 2020 한 6, 7년? 6년도 보시면은 적자인데 22%까지 축소라고 그랬고요. 네. 흑자 턴어라운드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네요. 프로젝션이. 근데 27년, 28년 빠르면 되지 않겠냐? 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지 정확하게 언제 한다는 건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사야겠네.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유니트리 상장 이벤트가 조만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혹시 그때 한번 또 반짝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그 주가를 떠나서 이 산업에 여러분들 이 유튜브 3% 끝나면 한번 중국 휴머노이드를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예. 전래훈 나옵니다. 저요? 검색하면.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유비테크에 대해서 전래훈 지점장께서 자 이제 미국을 넘어서 일본을 제패하더니 이제 중국, 홍콩 기업까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유비테크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자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선두 기업으로 저는 계속 성장할 거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 기업이니까 리스크 감안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삼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래훈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오늘 우리 장도 또 뜨거운 것 같은데 저희 정혜민 PB가 월요일마다 오죠. 광고 잠시 듣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정혜민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산뜻하네요. 그런가요? 자, 우리 장이 연일 강세인데 3,400포인트를 웃돌았던데.
네, 지금도 3,409.77포인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전에는 외국인하고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장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 11시 반 기점으로 다시 보니까 다시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0.43포인트 상승한 3,410.0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18포인트 상승한 848.6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꼭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막 그러던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개인 코스피에서 전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래도 우리 거래소 기준으로는 뭐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특징주들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시장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너무나 완벽한 포모의 장이다. 아, 를 포모의 조금 장이다. 느꼈는데요. 저번 주 보면은 전자랑 닉스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는 보합이나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저는 그 모습이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벤트 전후 해가지고 시장 변동성 확대될 거 좀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이닉스는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엔비디아발 밸류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화장품이 주도주였는데 꽤 오랜 기간 조정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화장품이 좋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화장품을 사야 될지 아니면 좀 나중에 사야 될지 화장품주의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저희 저번 달에 10일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시장 반응이 미미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9월이나 10월에 합산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고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흐르는 게 반도체, 증권, 지주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은 조방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좀 반도체, 증권, 지주사 이쪽을 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뭘 보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는 제가 이거 오후 전략에도 한번 적어놓긴 네. 했는데 이제는 금반지 시대라고 해서 금반지, 네, 금융, 반도체, 지주사. 금융, 반도체, 지주사. 네, 글로벌적으로는 아직도 조방원이 조금 주도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실적도 같이 나오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후 전일자에 나온 JP 모건 리포트를 보니까 코스피 4천 시대가 가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반도체 AI 밸류체인 그리고 보험, 은행, 지주, 전기 장비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하반기를 조금 이끌 섹터는 금융, 반도체, 지주사로 변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반지. 사실 뭐 금융 반도체 지주사가 우리의 주도주였죠.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의 색깔이 뭐 새로운 주도주는 아니고 다시 한번 주도주의 기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자, 오늘 그래도 뭐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섹터와 업종이 있나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은 보면 현대차나 기아 종목이 지금 현대차 마이너스 3.8%, 기아 마이너스 4% 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피해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한미 정부가 지난 7월에 저희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속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부터 15%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여전히 25%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일자에도 세부 조율을 하려고 미국으로 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을 한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직격탄에 우리 현대차를 위시한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인데 자,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 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쭉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보다 좀 더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분명한데요. 증권사와 지주사입니다.
오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유지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7월 말에 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네. 시장 심리가 일단 크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다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놔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과 활기 뭐 그런 것들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수의 1차 상승을 견인했던 게 정부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되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25%로 재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한미 통화 스왑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난 밤에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투자를 할 때 조건으로 저희가 3,500억 달러 뭐 펀드 투자를 진행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현금 출자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원화 가치도 하락하고 환율도 폭등하게 되니까 이거 통화 스와프를 하자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선의 방침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게 통화 스왑인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보아야 할 이슈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디테일한 세부적인 요청 사항 중에서 이럴 때 원화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니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 근데 미국은 아직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도 있네요. 네, 엔비디아도 뉴스가 나왔죠. 그 D램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 도입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의 소캠 1 도입을 접고 더 개선된 소캠 2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소캠 1은 마이크론이 보통 보급을 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소캠 2로 도입이 변경이 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캠 기판을 만드는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기판 자체를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소캠과 관련된 주식들도 좀 활발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켄과 관련된 기판이네요. 어떤 주식도 있죠? 한번 HTS 좀 볼까요?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심텍 주가 보실 수 있고요.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1%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7.3% 정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뭐 소캠 관련된 건 아니지만 기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시세 분출된 모습 볼 수 있고요. TLB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6% 가량 오르고 있는데 TL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올라왔던 거 좀 분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차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수, 베타시스, 그 다음에 TLB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자, 점심에 밥 먹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오후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후장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반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증시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저번 주에도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1차 상승을 저희가 주도했던 거는 정부였잖아요. 이제 2차, 3차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게 금반지, 금융반도체 지주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댓글 보니까 엔터 쪽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엔터 같은 경우에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4% 하락,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투어 동계 3분기 실적이 4분기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이 모아갈 단계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크게 낙심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터 업종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지수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2시 좀 넘었기 때문에. 우리 거래소 지수가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3,409.79포인트고요. 코스닥 지수는 848.66포인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3,4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시작하는 게 그래도 이번 주에도 기대를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인데
자, 정인 PB 마지막 그 차례가 왔습니다. 자,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탐욕에 올라서자. 탐욕에 올라서자.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이거 좀 공격적인 멘트이긴 한데 네. 제가 지금 저번 주에 계속해서 포모의 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좀 떨어지는 장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을 더 담아가면서 비중을 늘려가고 너무 오른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덜어내되 아예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욕에 올라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혜인 PB 나오셔갖고 금반지 얘기했고요. 엔터는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 기간이다. 지금 연말을 보고 계속해서 모아가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정혜인 PB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밥보다 투자 하나 월요일 방송이었는데요. 어떠세요? 맨날 이럴 때 마지막에 제가 옆에 있는 이 편푸되게 내일은 어떨 것 같아? 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미리 전화통화를 좀 해보니까 내일도 뭘 물어 가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상승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보다 투자 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